가상화폐 소식인데요. 저희 비트코인이 최근 5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에 CNBC는 영란은행의 부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발언을 내놨다면서 규제 당국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 엄청난 경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좌시할 경우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코인이 5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규제 조치 이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이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당시 파월 의장은 중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동안 보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ETF가 곧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기타 알트코인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 추가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영란은행의 부총재 존 컬리프는요, 자신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각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를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5년 전에는 160억 달러에서 현재는 2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이는 서프라임 모기지 규모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동성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하루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급락한 경우가 무려 30차례 넘게 있었다면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진 지금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금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잠재력은 또 있다면서 각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조치 하에 가상화폐 거래가 시행돼야 된다라고 덧붙인 점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도 일제히 양호한 흐름 기록했습니다. 페이팔과 스퀘어 로빈후드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모두 다 오르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코인베이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가상화폐 당국 설립을 제한했다는 소식에 오늘 5% 넘게 급등했다는 점까지 짚어보면서 영란은행의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 대한 두 형님의 진단은 어떠할지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영님. 네. 워낙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 시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좀 여쭤볼게요. 암호화폐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를 촉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굉장히 또 오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영란은행 총재 내정자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그 금융감독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은행장들이나 이제 한 자리 하는 분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전반적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제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면은 일하는 척은 시작해야 된다. 이제 슬슬 이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가니까 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일하는 척을 해야 된다.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그래도 이제 뭐가 나의 어떤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척을 하는 거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너 내정자가 이제 와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난 안 좋게 생각한다 그거고요. 이거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님도 뭐 비트코인을 뭐 좋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 그러는데 그분은 원래부터 비트코인 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기사가 또 그분이 뭐 마치 좋아했던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계속 안 좋게 얘기했고 JP모건에서 그걸 상품 만든 거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새로운 분이 이제 내정자가 나오거나 새로 누가 이제 신임으로 됐다 하면은 일단 처음엔 일하는 척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멘트하는 거에 너무 크게 우리가 연연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멘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부영님. 예. 예, 영란은행의 이러한 분석, 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포인트도 공감이 되지만 부영님만의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그 해당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금융 안전성이 우려가 된다. 결국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결국 암호화폐 세계가 전통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분의 발언과 또 영란은행의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부영님이 또 비판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그 시장의 성장 속도 부분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졌죠.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프라임 사태 때 지금 2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의 규모에 그 당시 그 문제가 됐었던.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뭐 파생 상품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컸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초자산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사실은 조금은 다른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이제 여기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속도로 얘가 커진다면 어떤 규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 변동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속도 조절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지금보다 뭐 근 한 1, 2년 사이에 앞으로 1, 2년 사이에 뭐 5배, 10배까지 올라간다.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진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갑자기 반토막이 난다. 그 반토막 나는 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그 상황이 시장에 어떤 정도로 충격을 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제도권에서 규제 당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민간에서 거의 이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좀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뭐 금융위기처럼 그런 게 촉발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가정을 전제로 이렇다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이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비약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향후 우려되는 그런 리스크 부분들을 조금은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란은행 비트코인 경고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